뉴욕 증시가 바이오주들의 인수합병건이 지금 4건이나 됐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1% 넘게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소비 둔화는 여전히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네요. 뉴욕 증시는 다우가 플러스 1.49%, 나스닥이 플러스 1.1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1.36%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5월 인도분 가격 전일보다 마이너스 0.39% 하락한 48.68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영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프랑스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상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건설, 철도 GTX 관련주로 AIB 가입으로 지금 아시아 인프라 사업, 철도항만 등 참여 수혜로 기대로 상한가를 갔고요. 바이오스마트나 동성제약,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제조는 칼라일 그룹에서 이츠스킨을 2조 원에 인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츠스킨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인데요. 화장품 업계 M&A 기대감으로 상승했네요. 국내에서는 이츠스킨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중국에서 유명세를 타나 봐요. 모델을 잘 기용한 것도 있죠. 유진투자증권 6월 15일부터 가격 제한폭 확대하는 소식으로 중권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 종목입니다. 우원개발 27일 상한가 갔고 AIB 가입으로 아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 수혜주로 2일 연속 상한가 갔고요. 하이스틸 역시 가스관 관련주로 AIB 가입 참여 수혜 기대주 2일 연속 상한가 갔습니다. 다음으로 사조시푸드, 사조오양 지금 참치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사조그룹 계열사가 일제히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조광페인트 지금 페인트 원재료 매입가 하락 효과가 뒤늦게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페인트 업종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네요. 근화제약은 드림파머 합병 후에 6월 알보젠 코리아로 출범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 어제 누가 여쭤보셨는데 자회사인 아트박스하고 스마트스터디의 순이익 급증세에 따른 성장성과 실적 기대감으로 2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특징주 한번 볼게요. 시간외 특징주 중에 메타바이오메드가 시간외에 3.7% 상승했어요. 거래대금이 6억 4천만 원이네요. 단기과열 매매거래 정지, 중국 내수시장에서 매출을 2배 키우고 일회용 내시경 시장에서도 진출한다는 오석송 회장 인터뷰 기사 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시간외에 3.33%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이 1억 8천만 원이네요. 지금 한빛소프트는 3일 동안 정말 상승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대원전선 시간외에 3.19% 상승, 거래대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올 영업이익이 110억 원 목표, 신사업 본격 이익 실현 예상한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메디아나가 시간외에 3.14%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메디아나가 환자 모니터 PM100N이라는 미국 FDA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종합뉴스 살펴볼게요. 게임, 핀테크, 사물, 인터넷, 판교를 첨단 ICT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게임, 금융, IT가 결합된 핀테크,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게임, 핀테크, 사물, 인터넷 등 한국정보통신기술 등 테마가 종합 세트네요. 이 뉴스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부적으로 테마별
뉴스에서 볼게요. 테마별 일단 증권주 먼저 볼게요. 증권주 기준금리 1% 시대의 5가지 투자 테마는 이런 뉴스인데 삼성증권연구원이 KDB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5개 증권사의 1분기 추정 단기 순이익 합계가 4,67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09.5% 증가했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네요. 어제도 증권주들은 다 빨간불이 켜졌었어요. 다음으로 핀테크 한번 볼게요. 핀테크 한류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많다. 라는 뉴스인데요. 판교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뉴스를 보셨는데 이렇듯이 정부 지원은 발표하면서 큰 틀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지만 당장 관련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 등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안 뉴스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안 없는 핀테크는 사상 누가, 금감원, 금융사기와 전쟁. 그 임재옥 하이스트 교수가 보안 준비 없는 핀테크 서비스는 해커 공격의 1차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지는 한국 금융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네요. 보안 관련해서는 안내, 미스트소프트, 윈스, 이니텍, 소프트포럼, 라운시큐와 파수닷컴 등 보시면 되겠네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도 중장기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S넷이 자동차 사물인터넷 개발에 연비 개선한다는 뉴스입니다. S넷 뉴스인데요. 이 뉴스로 지금 사물인터넷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근데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뭐 모르잖아요. 뉴스라는 거는. 다음으로 무선충전, 아모텍 무선충전 시대의 최대 수혜주 목표가 3만원, 갤럭시의 중국 진출로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아모텍하고 더불어서 무선충전 테마주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전자철판 박 대통령이 한국 전자철판 기술력 어떤가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아니고 박 대통령하고 리퍼트 대사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를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이 제품이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리퍼트 대사가 탁월한 제품이다. 당장 국무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주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오주 M&A 중국 부양 기대 상승 이런 뉴스인데요. 거품 논란이 있었던 바이오주 내부에서 기업 인수합병 소식이 4건이나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들이 거품 논란과 더불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주들 기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며칠째 지금 들고 있죠? 다 아시죠? 오늘 진짜 가야 되는데 8%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볼게요. 중견 화장품 회사들 왜 인수합병 시장에서 주목받나 라는 뉴스인데요. 어제 칼라일이라는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이츠스킨을 2조 원에 인수한다는 뉴스로 화장품주들이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화장품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쪽에 증권가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 화장품이 뭐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니까 뉴스 각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량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있고요. 뭐 우리가 자주 하는 테마주 코리아나 한국화장품제도 있고 자회사로 한국주철관 이놈 기가 막힌 놈이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바이오스마트, 원유큐브, 장 이필름, 시작 10분 삼성제약 전입니다. 등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저도 가지고 있는 서린바이오가 있고요. 다음으로 파미셀, 산성 LNS, 홈캐스트 등이 줄기세포 관련입니다.
중소형주 중에는 코스온도 좀 괜찮아 보였어요. 제 눈에는. 다음으로 드론 보실게요. 드론 산업 발전위에서는 대학 연구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뉴스고요.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위해서 대학부터 드론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퍼스텍, 빅텍, 메커스,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등 보시면 되겠고요. 닭고기, 닭값 떨어지는데 치킨값은 왜 오르지?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해서 하림홀딩스, 동우 등 보시면 되겠네요. 정치 재보선 테마 볼게요. 문재인 대표는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굳건히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4.29 재보선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출마한 당 후보의 자리를 약속하거나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 25.3%로 1위, 그리고 김무성 대표 후보 이름 붙인 특별법까지 공약했다는 뉴스 있고요. 관련주들 살펴보세요. 개별주 짚어드릴게요. MK전자, 한토신 경영권 확보했다는 뉴스인데요. 국내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 경영권을 놓고 벌인 주주간 표 대결에서 MK전자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MK전자, 한국토지신탁 두 종목 다 흐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 한진칼이 호텔 여행 서비스 고성장 목표가 상향 현대증권 리포트입니다. 현대증권연구원이 31일 작년 칼 호텔 네트워크 4분기 증설 완료에 따른 객실 가동률 일시 하락과 마감공사 비용 지출,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매출이 995억 원, 또 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그래도 올해는 매출 12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이상을 올리면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리아 FT 종목인데요. 중장기 관심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적 사업 확장 나선 하나투어. 올 들어서 면세점에 이어서 해외 호텔 사업까지 진출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업, 부동산 개발업 등 추가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인포피아랑 동아소시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네요. 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동아소시홀딩스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됐다고 하니까 두 종목 다 주의하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날씨 살펴볼게요. 오늘 날씨 낮부터 흐려져 밤에 전국으로 비 소식, 미세먼지 나쁨 기상청 발표했습니다. 오전에는 맑은데 낮부터 흐려진다고 하니까 오전장에 바짝 벌고 낮부터 우산 준비하셔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는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돈 많이 법시다, 오전에. 네, 모두 차분히 준비할게요. 화이팅!